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는 병. 치매에 걸린 아내를 7년간 지극히 돌본 가수 태진아 씨가 또 한 번 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무슨 일이죠? 네, 태진아 씨의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태진아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분인지 지난해 경우에는 이제 아내의 치매 진행이 멈춘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태진아 씨가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어제 한 예능에서 이 태진아 씨 부부의 소식이 또 다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제 태진아 씨 아내의 담당 의사는 이미 중증 치매 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네.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치료를 권유를 했는데요. 회상 치료라는 거는 이 치매 환자들이 예. 기억하는 이제 추억이 있는 장소를 보여주거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기억을 회상시키는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 회상 치유법을 사실은 권유를 해서 이 태진아 씨가 아내와 추억이 있는 뉴욕에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아내와 살던 아파트라든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나섰던 거리 그리고 공항처럼 아내와 추억이 있는 장소를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담는 장면이 보여졌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태진아 씨는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거동이 쉽지 않으니까 같이 갈 수는 없고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그 뉴욕 거기를 가서 장소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여보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태진아 씨가 미국으로 건너간 건 1981년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처음에 갔는데 네. 거기서 고생하다 안 되겠으니까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서도 길거리 좌판에서 예. 뭐 선글라스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팔았는데 그때 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83년에 둘이 만났는데 3년 동안 같이 단칸방에서 노점상하면서 고생하다가 그래요. 86년도에 이제 맨하탄에 가게를 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같이 정말 고생하고 하지만 고생했지만 꿈을 키웠던 그 시절 그 공간들을 하나하나 촬영해가지고 이제 오면서 이거를 갖다가 와이프한테 우리 이때 이렇게 고생했잖아. 우리 그때 네. 기뻐했잖아. 뭐 이런 걸 갖다가 회상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죠. 사실 자신과 반평생을 또 함께해온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간절한 이 남편의 심경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점점 아이처럼 변해가는 가족을 보며 그런 기도를 했던 건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좀 엄마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모시고 가서 병원을 가서 좀 진단을 받았고 이제 평생 좀 누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병이라 이제 양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엄마를 케어하다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학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좀 괴팍하시고 지금 또 편찮으시니까 더 좀 업다운이 심하신데 너무 아무래도 뭐 살아야지 짱이는 아픈데 자식이 니 하나뿐인데 그리고 이제 되게 당연하게 합가를 해서 아침에 꼭 우리 엄마 약을 드셔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애 학교 데리고 나가면서 고구마 빵 드시고 아침약 꼭 드세요 이렇게 붙여서 놓고 가더라. 자, 바로 치매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방송인 안선영 씨입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제 이제 안선영 씨가 올리신 어머니와의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안선영 씨가 참 보면은 어머니를 참 알뜰살뜰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을 보면은 이제 내용이 참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명절을 또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예. 어머니 머리를 하러 이제 나간 김에 자 그럼 사람 구경도 하고 좀 바람도 한번 쐬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 여행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이제 이거를 부산 여행을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현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이 마음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8년째 안선영 씨가 엄마를 돌보는데 가장 아팠던 지점이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정신이 혼미하실 때는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아파, 막 이렇게 되묻다가도 정신이 정말 다시 돌아오면은 야, 내가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네. 이러면서 눈물이 그렁하면은 사실 안선영 씨 입장에서는 아까 업다운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엄마가 기억을 놓으실 때는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근데 기억이 돌아오시면은 딸 자식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니까 사실은 이게 이중고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엄마를 보시는 저 8년의 효심이 사실 저걸 우리가 볼 때 왜 감동이냐 그러면은 네. 누구나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저렇게 진솔하게 아무리 그 쇼호스트 이루어지만
저 담담하게 털어놓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과 함께 아픔도 함께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치매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할 일종의 공동체 같은 그렇죠. 그런 이제 예. 일종의 그 약간 의무 같은 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선영 씨의 저런 그 애틋한 사연들이 또 하나의 울림을 주곤 하네요. 사실 그 치매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박 교수님, 그 병세가 조금이라도 이제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선영 씨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일이 상당히 잘 되는데도 이걸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네, 뭐 안선영 씨 입장에서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예. 엄마의 기억은 2, 3년 뒤면은 다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선영 씨의 출연료나 이 수익이 굉장합니다. 3년 전 인터뷰 당시 보면 네. 홈쇼핑에 1시간 그 촬영을 나가면 출연료가 1,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시에 이제 예. 회사도 만들었는데 음. 회사 만들 때 내가 30억 벌면은 4억을 짓겠다 그랬는데 3년 만에 4층짜리 4억을 진 것을 보면 출연료나 수입이 굉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의 엄마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조금이라도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돈 버는 것도 중단하고 이렇게 엄마 간호에 지극정성 나선 걸 보면 참 내 주변에 돈 버는다는 이유로 이 치매 걸린 부모님들 그 보호시설에 넣어놓고 좀 자주 면회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참 뭐 안쓰럽고 또 미안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드네요. 네, 그렇게 일부 방송을 또 중단하고서라도 이제 흘러가는 엄마의 시간을 잡고 싶은 딸의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안선영 씨가 반드시 엄마만은 내가 꼭 책임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아주 오래된 결심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IMF가 터진 거야. 가게가 망하면서 엄마가 빚만 쌓이게 된 상황에서 엄마가 울고 전화가 온 거야. 급하게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왔는데 빚이 한 억 단위가 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고생해서 나를 키웠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엄마 괜찮아.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알아서 해볼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부산 KBS 어린이 프로그램 MC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취업을 하려고 좀 발버둥을 쳐서 아까 최평론가가 남 얘기가 아니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그 치매라는 게 사실 이제 또 완치가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좀 빨리 발견을 해야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좀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치매 검사는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요, 이 10분 만에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모시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이 방법은 영국 보건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흰 종이를 주고요, 이 시계를 그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시계 그리는 게 뭐가 어렵나 할 텐데요. 이 치매 환자는 시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이 시계를 제대로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늘 위치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의 순서라든지 움직임까지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흰 종이와 이제 시계를 그려보도록 해서 숫자를 제대로 그렸는지 아니면 뭐 시계 모양은 잘 그렸는지 바늘 개수는 맞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걸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것도 하나의 이 치매 징후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치매는 진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는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건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치매 발병률이 3분의 1 정도 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니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이 치매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박주희 변호사의 설명 잘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